치아는 한번 상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칫솔을 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시리고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조심할 걸?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영상은 그런 후회를 막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큰 고통과 비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이를 관리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닦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서고 식사 후에도 빠짐없이 칫솔을 들죠. 열심히 세게 오래 닦아야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만들고 치아 뿌리를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신 72세 김선자 여사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셨고 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평생 하루 3번 5분씩 꼼꼼하게 이를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잇몸이 자꾸 내려가고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치아가 길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잇몸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찬물도 못 마시고 뜨거운 국물조차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잇몸도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 몸이 늙는 것처럼 잇몸도 얇아지고 약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약해진 잇몸을 예전처럼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고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20대엔 괜찮았던 양치법이 60대 이후엔 독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더 세게보다 덜 자극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양치질은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칫솔질의 횟수나 시간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습관이 치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열심히 닦았는데 오히려 이가 더 시리고 약해졌다면 그건 아마도 잘못된 방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5분 이상 양치하면 좋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방식이 치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치아는 단단해 보여도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 민감함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잇몸은 얇아지고 보호막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잇몸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찬물이나 바람만 닿아도 이가 시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신 최혜성 어르신은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오셨죠. 식사 후 3분 이내 양치, 하루 3번 5분 이상. 단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가 시리고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 있었고 치아 뿌리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 강한 양치질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줘서 닦으면 더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잇몸은 20대 때보다 약 40%나 얇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상처 입기 쉽고 회복도 느립니다. 딱딱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매번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게 쌓여서 잇몸이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흔한 잇몸 출혈부터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양치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칫솔을 바꿔야 합니다. 딱딱한 칫솔 대신 초극세모처럼 아주 부드러운 칫솔이 좋습니다. 잇몸에 상처를 덜 주고 치아 사이도 잘 닦입니다. 둘째, 힘을 빼고 닦으세요.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칫솔을 45도 각도로 살짝 기울여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게 좋습니다. 달걀 껍질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힘을 짐작하기 쉬울 겁니다. 셋째, 오래 닦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2번, 한 번에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입니다. 최혜성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6개월쯤 지나 잇몸 출혈이 멈추고 시린 증상도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때의 고통이 줄어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잇몸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열심히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잇몸을 아끼는 방법으로 닦는 게 진짜 양치입니다. 치약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미백, 치석 제거, 시원한 느낌. 이런 문구들이 크게 적혀 있는 제품들. 보기만 해도 효과가 강할 것 같고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치약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해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하늘 씨는 68세 활기찬 생활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외모도 밝고 말도 재미있어서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 커피를 마시거나 찬물만 마셔도 이가 너무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을 해보니 치아 표면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치약이었습니다. 이하늘 씨는 10년 넘게 미백 치약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얀 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백 치약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하얗게 만드는 성분과 연마제가 치아의 겉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치아 표면이 두껍고 단단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치아 겉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보호층, 즉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호층이 얇아진 상태에서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을 계속 쓰면 치아는 점점 마모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시리게 됩니다. 심할 경우 따뜻한 물조차 마시기 어려워지고 치아 안쪽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칫솔이 더 잘 닦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잇몸과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얇아진 어르신들에게는 딱딱한 칫솔이 매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첫째, 치약은 저마모성이라고 표시된 걸 고르세요. 이런 제품은 연마 성분이 적어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적당한 치약이 좋습니다. 보통 1000ppm 전후의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시린 증상도 줄여줍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용 치약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린 이를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치아 자극을 줄여줍니다. 넷째, 칫솔은 초극세모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럽고 잇몸 사이사이도 잘 닦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치약은 얼마나 짜야 할까요? 결론은 콩알만큼입니다. 많이 짠다고 효과가 세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품이 너무 많으면 양치 시간이 짧아지고 헹구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하늘 씨는 치약과 칫솔을 바꾸고 나서 불과 2주 만에 이가 시린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칫솔과 치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치아는 평생 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제품으로 조금 더 다정하게 관리해 주세요. 밥 먹고 바로 이를 닦는 건 어릴 때부터 배운 기본 예절처럼 느껴집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식사 후 즉시 닦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이 오히려 치아를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식후 3분 안에 이를 닦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시만 멈춰 주세요.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오승재 어르신은 올해로 80세이십니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으로 생활 습관이 매우 철저하신 분입니다. 군대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해 오셨고 양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3분 이내 양치.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커피 한 모금도 시려서 마시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을 해보니 치아 표면이 많이 닳아 있었고 산성에 의한 마모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식사 직후 양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이 입안의 pH를 낮춥니다. 그 말은 치아 표면이 잠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촉촉해진 땅처럼 무르고 부드러워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칫솔에 의해 깎여 나갑니다. 거기에 연마 성분이 많은 치약까지 쓰면 마모는 더 빨라집니다.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얇아진 보호층 위에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치아는 시리고 약해지고 심하면 신경치료까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닦는 게 좋을까요? 첫째,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후에 닦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이나 무설탕 차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 찌꺼기와 산성 성분이 많이 사라집니다. 셋째, 꼭 양치해야 할 상황이라면 칫솔 대신 불소가 들어있는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 보세요. 자극을 줄이면서도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양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직후,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이를 닦는 걸 습관으로 만들면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승재 어르신도 이 습관을 바꾸고 나서 차가운 물도 다시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양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 하루가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익숙한 습관일수록 바꾸기 어렵지만 그만큼 바꿨을 때의 효과도 큽니다. 밥 먹고 바로 닦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치아는 닦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닦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심해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 건조를 겪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결법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희 여사님은 76세입니다. 오페라를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 입이 마르고 말을 할 때 불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음식 맛도 잘 느껴지지 않고 잠을 자다 입이 말라 깨는 일도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 결과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물에 의한 구강 건조증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드시는 약 중 일부가 침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을 잘게 부수고 삼키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침 속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있어 입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약물까지 겹치면 그 건조함은 더 심해집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충치가 잘 생깁니다. 침이 없으면 음식 찌꺼기가 남아 세균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둘째,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악화되기 쉽습니다. 세균이 늘어나면서 잇몸도 상처를 입게 되죠. 셋째, 구강 안에 곰팡이나 세균 감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넷째,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아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을 하거나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점점 꺼려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입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다행히 구강 건조는 생활 속 습관만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을 목표로 해보세요.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세요. 씹는 동작이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가 늘어납니다. 셋째, 약국에서 파는 인공 침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취침 전 사용하면 밤새 입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구강 세정제를 고를 땐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알코올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습기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밤에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침 분비에 영향을 덜 주는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명희 여사님도 이 방법들을 실천한 뒤 입이 훨씬 편해졌고 예전처럼 노래도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안이 마른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안이 건조하다면 오늘부터라도 관리해 주세요. 건강한 치아는 촉촉한 입안에서 자랍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는 증상을 단순히 입안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지 식사나 미소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치아와 잇몸 상태가 심장, 뇌, 심지어 수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재훈 어르신은 83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심장 건강이 나빠져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던 중 그 원인 중 하나가 심각한 잇몸 감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입안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잇몸 치료를 시작한 뒤 신기하게도 심장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세균은 심장의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로 전달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심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0% 더 높았습니다. 또한 치매 발생 위험도 약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치아 건강을 지키는 일은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구강 건강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4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손주와의 추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건강하게 보내는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2분간 잇몸을 아끼듯 닦기. 둘째, 저자극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하기. 셋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기. 넷째, 물 자주 마시고 구강 건조 관리하기.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기.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꼭 함께 사용해 주세요. 노재훈 어르신은 이 습관들을 지키신 후 2년 넘게 심장 발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증손자 돌잔치에도 밝은 미소로 참석하셨습니다. 치아는 그냥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비추는 창이고 수명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